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쌤 사이트 77강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중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살고 싶은 삶과 인생을 살아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은 직장에 다닐 때부터 많이 해왔지만은 은퇴한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항상 생각에만 그치고 실제 쉽사리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만 하는 그런 삶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면은 삶의 중심축을 튼튼히 해야 하는데 그 중심축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중심축과 기둥이 자주 흔들렸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직장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의 규율대로 또 직장에서 배운 대로 조직의 의도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사고나 생각을 나타내기보다는 조직이 의도하는 대로 은연중에 내면의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참 나와 학습한 대로 행동하는 거짓 나가 자주 충돌하여 혼란을 부추기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나 사회인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잠재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참나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참나를 찾아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삶의 주체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지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탱하는 바퀴살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바퀴의 테두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왔기에 정작 바퀴의 살들이 모이는 중심축에는 그리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중심축 없이 바퀴의 살과 테두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들로서는 항상 자신의 주관이 자주 흔들리게 됨을 경험합니다. 바퀴의 중심축인 내 자신의 가치관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만 바퀴의 살과 테두리에 대한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바퀴 살과 바퀴의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그 포장에만 정성을 다하고 있었기에 바퀴의 살이 움직이는 대로 바퀴의 테두리가 가자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중심축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이나 조직의 가치와 이념에 따르다 보니 나중에는 공허함과 허전함만 밀려오는 것이 아닌가. 바뀌든 사람이든 자신을 굳건하게 지켜줄 중심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심축이 굳건하지 못하거나 있다 하더라도 쉽게 바뀌는 상황이라면 자꾸 거칠애가 나오게 됩니다. 중심축이라는 단어는 사물의 한가운데 복판을 지나가는 축이고 사람으로 말하자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중심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중심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다 보니 주변 성공인들의 스토리에 쉽게 휘둘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도 다른 사람의 가치를 금과 옥조처럼 삼아야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가치를 설정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남을 흉내내거나 따라다니는 일에만 전력을 다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인생을 잘 살았니 못 살았니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예전보다 길어진 인생에서 선배들이 하는 후회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중심축을 든든히 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또 무엇을 잘 하는지,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이 어떤 유형의 삶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미래 자기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다가올 인생 이막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중심축
설계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할 일은 인생의 중심축인 중심 가치인 밸류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가치는 값어치가 있는 본원적인 힘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믿음과 신념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가치를 정립하고 그 가치에 따라 인생에서 해야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서의 선택을 먼저 해놓고 그 선택에 따라 거꾸로 자신의 가치를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도 정해져 있지 않으면서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개인의 가치가 접목되지 않은 조직의 가치는 얄팍한 기술과 요령에 그칠 수 있고 내면의 울림이나 감동이 있는 가치 실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핵심 가치 또는 본질 가치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의 가치는 잘 알고 있어도 자신의 본질 가치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유독 핵심 가치의 중요성을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가치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조직의 가치 실현을 위한 수많은 노력이 공허한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또는 직장인들도 조직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핵심 가치를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진 강점 유전자를 찾아내서 그 강점을 직장이나 사회에서 가치 실현이나 조직의 성과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조직과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핵심 가치에 대해서 두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핵심 가치나 본질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또 정립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가치는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이를 조직의 가치에 접목을 하지 못해서 조직의 성과와 연계를 시키지 못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본질 가치나 핵심 가치를 찾아내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개인적인 일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가치와 조직 가치를 접목시키는 개인과 조직의 가치 연결 과제라는 조직적인 과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프로그램, 즉 가치 정립을 위한 4가지 기둥 만들기 프로그램, 또 개인과 조직의 가치 연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과 가치 있는 사람 두 분류로 분류가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직종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적성과 강점 분야에서 중심축을 채우며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경우 왜 이렇게 가치를 강조하느냐 하면은 이러한 가치를 기반으로 인생 철학과 직업 철학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가치에다가 직업에 대한 통찰력을 더하게 되면은 직업 철학이 되는 것이고, 개인의 가치에 인생의 통찰력을 더하게 되면은 인생 철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 철학이나 직업 철학을 논할 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가치와 통찰력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 정립에 몰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